최근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발언으로 매우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핵무장에 대한 갑론을 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제는 미국의 정치적 전략적 논의, 특히 동아시아의 안보역학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당시의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의 미국은 한국이 이러한 계획들을 포기하도록 상당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며 비확산을 강조했고,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물론 이때는 한국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시절이었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동안 그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조치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북한의 침략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 성명서는 미국의 오랜 비확산 정책에 도전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우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이뤄온 놀라운 기적과 한국의 강력함에 더욱 매료된 상태였고,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전략적 야심을 고려할 때 한국의 독립적인 핵무장이 실행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또다시 제안하면서 비슷한 의견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국가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했죠. 이는 한국이 그때보다도 더욱 성장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와 다름없었습니다. 싱크탱크와 정책 분석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전략적 공동체 내에서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지역적인 억지력을 강화하고 안보 부담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꽤나 많았죠. 그러나 아직은 힘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지역적인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조금 더 많았고,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이때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김없이 도널드 트럼프가 쏘아올린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한국의 핵무장이 마지막으로 논의된 2020년에서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성장하여 더욱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발돋움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핵무장 논의에 대한 부분답게 전 세계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고 방위 수출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죠. 2023년에 한국의 방위 수출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증가한 17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한국을 세계 7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이는 이전 순위에서 크게 도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강대국으로 부상하고도 늘 그랬듯이 만족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혁신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해 더욱 발전하고 있고 국방 연구개발비가 매년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의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기술의 최전선에 서도록 보장하고 있죠. 또한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국방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 제품의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율 드론, 무인 지상 차량,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지휘 통제 시스템이 중요한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선도적인 국방 수출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수입국들과 외교적, 그리고 안보적으로 더 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4년 전의 핵무장 논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영향력은 지역 안보의 역동성을 형성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의 당위성과 가능성, 그리고 핵무장 이후의 한국의 위상을 예측하는 글이 게시되며 그야말로 요즘의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유력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보유 허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 최고의 군사대학인 버지니아 군사대학교에는 백악관 출신의 안보 전문가가 나서서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펼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닐이라고 합니다. 현재 버지니아 군사대학에 재학 중인 저는 조국인 미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힘든 대학교 생활을 버텨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섬뜩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 강의에 대한 영상은 녹화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발단은 바로 미국 백악관 출신의 군사 전문가의 초청 강연이었는데요. 군사학 분야에서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그의 학교 방문에 당연히 강의실은 그의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로 꽉 차서 서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까지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의 첫 마디부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오더군요.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방산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영원한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곧 있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정말로 핵을 보유하게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충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성명에서 그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부유한 국가라고 묘사했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제안은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의 초석이었던 한국에 대한 미군 주둔의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책으로 약 28,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한국의 중요한 군사적 존재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배치는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고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광범위한 안보협정의 일부였죠. 동시에 이 조약은 한국이 서명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따라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한다면 자칫 다른 나라들도 그들만의 핵 능력을 추구하도록 격려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국가들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을 약속하는 미국의 해구산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공개 성명에서 해외 미군 유지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자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국방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죠. 사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그가 완전히 이상한 말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국가로 발돋움했거든요. 자 보세요. 한국의 GDP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3년에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한국의 경제 회복력과 혁신 능력을 반영합니다. 또한 한국은 전자, 자동차, 기계, 석유, 화학 및 조선을 포함하는 다양한 첨단 분야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세계의 선도적인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삼성, 현대, LG 및 SK 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은 각각의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혁신으로도 매우 유명하거든요. 한국은 반도체 생산, 5G 통신,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GDP의 거의 5%를 차지하는 높은 R&D 지출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에 힘입어 한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역 수지는 한국의 부와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죠. 즉,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춘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식자율과 고학력 노동력을 자랑한다는 점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고 미래가 탄탄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에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교육에 강한 중점을 두었죠. 한국 학생들은 OECD의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인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과정이 있는 안정적인 국민들의 참여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법치와 수준 높은 국민들의 감시는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감히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안정적이고 잘 규제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한국은 상당한 외화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호의적인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 위기를 관리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매우 강력한 신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죠. 이렇듯 부유한 국가로서의 한국의 지위는 전략적 경제 정책, 기술 혁신,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 규제의 조합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을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 강국 중 하나로 만들면서 회복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인 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한국이 핵무기의 잠재적인 개발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국방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배경과 신뢰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이 핵무기를 연구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이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물론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된 한국은 미국의 약속의 변화와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재적인 적인 북한 등으로부터의 전략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 손해볼 것이 없을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번영하는 국가고 이러한 부담을 가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주한미군 파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분명 이러한 여론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런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봐야겠죠. 전문가의 주장에 학생들의 의견 또한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자 매우 안정적인 나라이므로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었고 미국이 주한미군 파견비를 계속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핵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생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중국계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미군 장교로 복무하는 게 일반적인 미국 군사대학 학생들과는 달리 그는 졸업 이후 중국으로 가서 중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는 학생이었는데요. 도대체 중국을 위해 헌신할 거면 미국 군사대학은 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평가에서 늘 꼴찌만 하고 힘들거나 위험한 훈련은 죄다 열애하는 겁쟁이였기에 그가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긴 했죠. 아무튼 그는 그렇게 일어나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후진국입니다. 미국이 그들에게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주더라도 그럴듯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리겠죠. 그들의 조악한 기술력으로 핵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이런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도록 승인해주는 건 어차피 한국이 핵무기를 다룰 능력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아끼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 아닌가요? 그러자 전문가는 기도 안 찬다는 실소를 터뜨리더니 이내 냉철한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분명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죠. 그러나 중국이 느리고 더뎠다고 해서 다른 나라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오만한 생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앞선 인프라와 전문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전통적으로 추정했던 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의 핵물질과 기술 능력을 고려하면 한국은 상당히 짧은 기간, 잠재적으로 몇 개월 이내에 기능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만에 핵을 개발해낸 국가가 될 수도 있죠. 일단 한국의 원자력 기반 시설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면서 많은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죠.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은 시설들은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기술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가요? 물론 원자력 시설은 중국이 더 많지만 애초에 중국의 원자력 기술도 전부 한국으로부터 배워온 것이고 한국은 그야말로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원자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원자력과학과 공학에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고학력과 숙련된 노동력을 자랑하기도 하죠. 한국은 세계적인 R&D 강국일 뿐더러 기술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대기업이 된 삼성, LG, 현대 같은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전문성은 한국의 유명한 기술 및 공학의 혁신과 결합되어 초기 연구 및 설계 단계를 통해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분명 한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지만 한국은 원자로에 접근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단계는 농축 과정을 강화하고 필요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 또는 재처리 플루토늄의 신속한 생산과 정제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국은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중국을 한참 능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무기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도 우라늄과 같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엄청난 원자력 강국이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존의 핵연료 비축량과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은 무기급 물질의 신속한 확보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 마지막 단계를 가장 어려워하곤 하거든요. 바로 미사일 기술에 관한 부분인데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어찌어찌 개발해냈다고 해도 그것을 미사일에 실어서 날려보내는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세요. 중국은 미사일 기술 개발 단계에서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다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한국 같은 강력한 방위 기술을 가진 국가들의 기술을 빼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갖은 술수를 전부 사용해도 결국에는 몇 년이라는 수많은 시간이 걸려 핵미사일을 겨우 개발해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재밌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미사일 기술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적인 호환성과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면 핵탄두와 이들 운반체계의 통합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은 핵장착을 위한 별도의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사일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고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별도의 연구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기존의 기술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핵미사일을 발사하고도 남을 지경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한국에 현존하는 핵물질과 기술 능력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정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국의 발전된 사회 기반 시설, 기술 전문성, 그리고 전략적인 초점을 고려할 때 몇 개월 혹은 당장 수일 내에도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가속화된 일정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학생처럼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나 한국의 핵무기 보유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제가 이미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매우 안정적인 정치 구조와 국민들의 수준도 높고 우수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중국처럼 불안정한 국가도 아니며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기를 인질 삼아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만한 국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필요 이상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한국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같은 동아시아 경제 협력체로서 존중한다면 한국을 견제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핵무기의 급속한 개발은 한국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의 존재는 영내 안보 역학을 변화시켜 적대국들로 하여금 어떠한 공격적 행동도 제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국의 핵능력은 특히 북한의 영내 도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 압도적 보복 가능성은 상당한 경계심을 심어 억제를 통한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주변 적대국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지만 중국이 한국을 도발하거나 핵 카드를 들이밀며 협박하지만 않는다면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핵을 보유한 한국이 월등한 힘을 가지게 되어 북한이 엄두조차 못 내는 국가가 되면 더 이상의 북한의 도발도 없을 것이고 북한을 지원해주는 중국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부담비가 나가지 않아서 더욱 이익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면 국제사회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질 텐데 한국에 의해 집어삼켜지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니면 한국이 중국을 진작에 뛰어넘은 강력하고 기술적인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전문가의 말에 중국계 학생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들 모두도 한국이 기술적으로 몹시 뛰어난 국가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우수한 국가인 줄은 몰랐기에 전문가의 강의는 꽤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어쩌면 핵무기를 가진 한국은 중국은커녕 미국과 견주는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학생은 그런 저희보다도 더욱 엄청난 긴장감을 느꼈는지 이내 이성을 잃은 듯한 날선 질문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 한들 그들은 대국 옆에 붙어있는 코딱지만한 소국일 뿐입니다. 중국이 어째서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고 해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속국처럼 아무것도 못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북한처럼 말이죠. 중국계 학생의 건방진 말과는 달리 그는 꽤 긴장을 했는지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 없는 중국계 학생의 태도에 전문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충격적인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건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저를 포함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전부 동의하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경우의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무장한 한국의 출현은 특히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이 지역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북한은 그렇다 쳐도 왜 중국이냐고요?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스파이 활동을 하며 한국을 경계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한국의 등장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핵무기가 가진 압도적인 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위협과 군사적 도발이라는 전통적인 전략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에 이 국가들은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전략을 다시 조정하겠죠. 특히 북한은 그 접근법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호전적인 자세와 잦은 미사일 실험으로 유명한 북한 정권은 한국의 새로운 힘에 의해 저지된 채 도발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핵보유는 북한의 1차적 지렛대를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게 될 한국과 어떠한 갈등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적대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보다도 놀라운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거인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군사적 발전을 주시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그러나 핵무장한 한국의 출현은 극적인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압도적인 핵능력을 보유한 한국의 현실에 직면하여 중국은 한국과의 거래에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군사적 도발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바뀔 거라는 말입니다. 파괴적인 보복의 가능성은 어떤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핵을 가진 이웃을 자극하기보다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참여와 경제적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고 훌륭한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로 여겼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야말로 한국을 동생 또는 곧 집어삼킬 부하쯤으로 여겨왔고 이 같은 중국의 오만한 입장은 분명 자기 자신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북한과 중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죠. 핵보유는 한국을 새로운 세계적 영향력과 존중의 시대로 이끌 것이거든요. 핵보유국으로서 한국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존중과 전략적 배려를 받는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힘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이 전례 없는 힘과 신뢰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 경제적 능력, 그리고 외교적 수완에 대한 한국의 기존의 명성은 핵능력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위는 한국이 세계 문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안보 체제에 기여하는 데 있어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안정과 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는 지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권위와 지혜로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북한이 그들의 공격적인 자세를 버리고 핵보유국인 한국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새로운 수준의 영향력과 존중을 받으며 미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역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균형과 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주장에 중국계 학생은 떨리는 손발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의 허세는 한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헛짖음일 뿐이었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속내에는 한국은 아직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며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압도당한다는 두려움과 열등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한국이 더욱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망치고 있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한다면 한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힘을 가질 만한 능력과 수준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니까 말이에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 핵 개발 승인 이야기가 나온 이후 전 세계가 이에 대한 주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안보 전문가는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 한 달 안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웨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 중인 저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얼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 끝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꽤나 바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쁜 와중에도 뜻밖의 공고를 보게 되었죠. 바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이자 현재 미국 국방부 소속의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군사학교 교수로까지 활약 중인 분이 하버드 대학교로 초청 강연을 온다는 공고였는데요. 저는 미국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군인의 길을 택해서 결국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그의 커리어에 존경심을 느꼈고, 결국 바쁜 와중에도 교수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입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핵승인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와 사회학에 대해 공부했고 주한미군으로서 한국 파견을 가본 적도 있으며 현재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전문가로 활약 중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최고의 인재들인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의도로 한국에 파견된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고 대신 부유한 한국이 자신들을 스스로 방위할 수 있게끔 핵무기 개발을 승인해주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갈릴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트럼프 대선 후보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고 부유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그의 한국을 탓하는 뉘앙스의 주장에 한국은 매우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장 승인을 고려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제안 이면에 있는 의도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얼핏 보면 재정적 책임과 전략적 재조정에 뿌리를 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친한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얼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트럼프의 논리에는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의 방위비를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포함돼 있어 한국이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부유한 국가이므로 한국이 자신들의 국방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질 것이며 심지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국방비 지출을 초월했거든요. 한국은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자입니다. 양국 관계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죠.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일방적인 재정적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인 발판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이미 미군 주둔 비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별조치협정은 방위비 부담의 공평한 분담을 반영하여 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단지 군사적인 존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인 유대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동맹의 약화, 적대국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동맹국들 사이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신호가 될 수 있죠. 트럼프 후보는 분명 뛰어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모순과 한국이 느낄 서운함을 예상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타고난 사업가인 그가 대체 왜 전 세계적인 논란과 혼란을 일으킬 만한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에겐 감추고 있는 진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 이후 핵으로 무장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한국에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고 지역적 대리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장기 비전에는 한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이 지역 안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광범위한 미군 배치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아시아의 나토 유사 동맹 구조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에는 이러한 군사동맹은 매우 유익할 것이며 다른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핵을 가진 한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하자는 트럼프의 제안은 복잡한 의도에 의해 주도됩니다. 대중의 논리가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한국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본적인 의도는 더 광범위한 전략적 재배치, 경제적 이해관계, 지정학적 계산을 보여줍니다. 즉 트럼프 후보는 핵으로 무장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역할을 해줄 것이고 군사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힘의 균형을 세우며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승인하려는 것은 한국의 선진 기술 능력에 대한 그의 인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첨단 국방 기술과 혁신적인 군사 시스템은 이미 한국을 영내 군사력의 선두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추가함으로써 침략을 억제하고 전력을 투사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이러한 트럼프의 제안으로부터 얻어낼 이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잠재적 침략자들,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거거든요. 상호 확약된 파괴 위협은 군사적 도발이나 침략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것입니다. 또한 핵으로 무장한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주권과 이익에 대한 더 큰 존중을 요구하면서 힘있는 입장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동맹도 강화할 것입니다.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한국은 일본, 호주와 같은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 안보의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입니다. 사실 이는 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대륙을 초월하여 강대국들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고 이는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물론 보다 강력하고 유능한 한국은 동아시아의 집단 안보체제에 기여하기도 할 것입니다. 군사협력의 강화와 다른 지역 동맹국들과의 공동방위 계획은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네트워크를 만들겠죠. 따라서 핵보유국으로서 한국은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균형 잡힌 권력 구조에 기여하면서 지역 안보 역학의 핵심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동맹국들의 통일된 입장은 중국에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 간의 집단적 군사력과 전략적 협력은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 행사 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거거든요. 이러한 자율성은 한국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미국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작전 통제권도 가져오게 되겠죠. 즉, 한국은 기존의 반쪽짜리 군사강국에서 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무대에서의 그들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국제안보 논의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겠죠. 또한 아시아의 중심이 될 한국의 리더십은 다른 나라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기술과 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한 것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한국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그의 전략적 비전을 반영한 것이고 한국은 뜻밖의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기술 우위를 활용하고 지역적인 힘의 균형을 전환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지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미국 입장에서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핵무장은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맹국의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겠지만 자칫하다간 그동안 통제할 수 있었던 동맹국 한국이 너무 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애국심이 매우 투철한 자랑스러운 중국인이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중국을 들먹이긴 했지만 제게 그다지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한국 따위가 중국을 감히 넘볼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성 없는 쓸데없는 이론이야 누구나 지어낼 수 있는 거고 저는 커리어에 비해 매우 한심스러운 주장을 펼치는 교수님께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다고 해도 한국의 후진적인 기술력을 고려해보면 과연 이들이 독자적인 핵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은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한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니요. 물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낸다고 해도 소국이 대국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이트급 선수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헤비급 선수에겐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자 교수님은 이러한 제 질문을 예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여유 있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연설을 하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대개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 저는 트럼프 후보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각종 규제가 풀린 한국은 중국에도 맞설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고려해보자면 트럼프 후보는 아직도 한국을 저평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후보의 속내를 추론해보건대 그는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부유한 국가지만 무슨 짓을 해도 미국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직접 살을 부대껴본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미국과 비슷해지거나 혹은 미국보다도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때를 기다리는 것일 뿐 알면 알수록 두려운 국가거든요.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엄청난 회복력과 기적을 창조하는 비할 데 없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것부터 경제강국이 되기까지 이들의 여정은 한국의 힘과 혁신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항상 역경을 딛고 번창해왔습니다. 한국전쟁의 여파로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결의와 노력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만의 끈질긴 정신과 끊임없는 발전 추구의 반영이죠. 오늘날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세계적인 리더로 서 있습니다. 전자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산업은 세계 시장의 선두에 있습니다. 한국은 최첨단 연구시설, 세계적인 대학,
그리고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자랑하는 선진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강이며 혁신을 위한 한국의 역량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앞에서 트럼프 후보는 중대한 계산착오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아래 주한미군 철수를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그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달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어도 미국의 아래에 있을 거라고 멋대로 가정하고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중대한 오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 중에 하나인 북한이 극단적인 역경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핵무기는커녕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해서 재래식 무기조차 제대로 개발해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됐던 북한이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면 막대한 경제적 기술적 자원을 가진 한국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에너지, 항공우주, 정보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는 핵무기 개발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혁신정신과 최첨단 연구로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의지는 확고합니다. 기적을 창조한 한국의 역사에 고무되어 한국은 어떤 도전에도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선택한다면 한국의 모든 노력의 특징인 정확성, 효율성, 우수성을 가지고 순식간에 성공해내겠죠.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첨단 군사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K2 블랙팬서 전차부터 FA-50 전투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고성능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체계에 한국의 핵능력을 접목시킨다면 그 결과는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여파가 불어닥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국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냐고요?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풀린 한국은 우리가 예상하는 전형적인 핵무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것들을 우후죽순으로 개발해낼 가능성이 몹시 높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충격적인 연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기술력과 경제력에서 세계적인 리더인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핵화 조약을 고수하고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선진 군사개발을 위해 기술과 재정 자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첨단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개의 탄두를 하나의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특징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 내의 정밀공학과 정교한 재료과학 능력은 이 탄두들이 매우 신뢰할 만하고 효과적일 것임을 보장하죠. 즉, 중국이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겨우 기초적인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해낸 것과는 달리 한국은 특유의 높은 기술력을 통해 이들과는 애초부터 시작전부터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핵분열 기반의 핵무기를 넘어 핵융합 폭탄, 즉 열핵무기 개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수소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이 무기들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이러한 고수익 장치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까닭은 한국의 핵물리학과 공학 분야의 수준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을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핵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한국은 월등한 수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 세계가 한국산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거든요. 즉, 한국은 광범위한 거리에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데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정밀한 정확성을 보장하는 최첨단 유도 시스템을 포함할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통합은 적의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을 피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해군의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SLBM을 개발하면 강력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제공해 선제 공격에도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한국의 해군 기술력을 활용해 첨단 스텔스 잠수함에서 즉각적으로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두려운 미사일 기술은 따로 있죠. 바로 마하5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입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은 요격하기 어렵고 전례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재래식 또는 핵탑재체를 운반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중국이 엄두조차 못 내고 한국이 먼저 개발한다고 해도 따라조차 못할 첨단 기술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을 아득히 뛰어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승승장구할 것에 베팅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한국의 현재 기술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최소한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 견줄 강대국으로 발돋움할까요? 바로 한국이 핵기술 개발을 시작한다면 첨단 군사기술의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전문성은 국방 장비의 선도적인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자, 이제 혁신적인 파급 효과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의 발전은 민간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가져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돌파구로 이어져 한국의 기술 우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기존에 연구하던 기술들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거든요.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기술에 대한 한국의 연구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적의 전자무기, 드론,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은 전장에서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리더십을 활용하여 육상, 해상, 공중을 위한 첨단 무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무인 항공기와 차량에는 복잡한 임무를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교한 센서와 무기가 장착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국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없어집니다. 한국이 군사 개발을 위해 기술과 재정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들어버릴 게 분명하거든요. 강력한 핵탄두와 정교한 전달 체계부터 최첨단 재래식 무기와 우주에 기반한 능력까지 한국은 미국조차 뛰어넘는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평화 개발과 국제조약에 전념하고 있고, 한국은 인권이 잘 지켜지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부상한 다음에도 중국과 같은 문제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가능성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계는 이미 한국의 경제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을 목격했고, 국방 분야에서의 잠재력도 마찬가지로 막강하여 미래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일동 한국의 저력에 감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듯 어안이 벙벙하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교수님은 놀랄 것도 없다는 듯 환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게 질문 하나를 건네오기 시작했죠. 자, 중국 학생,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었나요? 중국인들은 한국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국인들의 질투와 열등감은 반응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은 결국 실수가 될 것이 분명하죠. 한국의 회복력의 역사와 앞선 기술력은 핵무기 이상의 것을 성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적을 만들 것이고 결국 진보와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한국을 한 번이라도 가보거나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한치의 양보 없는 정신과 무한한 잠재력은 한국이 어떤 역경도 도전할 뿐 아니라 뛰어넘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그렇게나 자신감에 차있던 저였지만 교수님의 말씀은 이런저라도 두려움에 떨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저는 현재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남아있길 바라고 트럼프 후보가 정신을 차려서 한국의 힘을 억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의 핵무장 승인론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충격적인 주장을 펼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뱅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핵기술 연구원으로 적어도 핵기술에 관해서는 프랑스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숫자 노름만 하던 제 그동안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일단 얼마 전 최근 들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는 당연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사안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국의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하여 한국이 스스로를 방위할 권리를 주겠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대비하고자 전 세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것이죠. 저는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싶었지만 미국인 사회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여러분,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54%의 지지를 얻어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미국 남부주에서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시간주 같은 중요한 주에서도 48%의 지지율을 보이며 선방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명목으로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무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국가고 부자 나라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납세자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한국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제안하는 금액은 정말 터무니가 없고 한국은 그런 엄청난 부담을 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세계가 한뜻으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보인다면 트럼프가 주장을 재고해 볼 수도 있을 테죠. 그러자 중국인 전문가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해선 안 됩니다. 일단 한국의 기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한국은 분명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터뜨려서 인접국인 중국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든든한 수호자 중국이 있는데 한국이 안보를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죠. 북한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중국의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이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의 뻔뻔함에 학을 뗐습니다. 따지고 보면 북한과 중국의 폐악질로 인해 한국이 주한미군이다, 핵무장이다 하는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또한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여 한국을 침략한 국가기도 하죠. 솔직히 저는 더 이상의 핵보유국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런 제게도 중국 측의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가 굳이 한국의 편을 들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잠자코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회의실은 정막만이 감돌았죠. 그런데 그때 미국 국방부 소속의 군사 전문가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명분이 없다라. 사실 북한과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폐악질만 부리지 않았다면 분명 한국이 핵을 개발할 명분이 없었을 텐데,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을 좀 되돌아보는 편이 어떤가요?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비축하면서 한국에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많은 외교적 노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또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팽창주의 정책은 동아시아의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안타깝게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기로 1, 2위를 다투는 두 국가를 이웃으로 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기 존재는 북한의 어떤 핵위협도 압도적인 보복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안정은 잠재적인 침략자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확실성에 의해 저지될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의 핵무장은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며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핵무장한 한국은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중요한 국제 무역로와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보장하는 지역 안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한국은 해양의 중추 국가로서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 억제력은 중요한 해상항로의 안전을 보장하여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 안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일은 자국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외면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신뢰할 수 있고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여준 한국의 핵무장은 결국 전 세계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중국 교수의 주장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의 튼튼한 경제는 정교한 핵무기의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거거든요. 심각한 경제적 제약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과 달리 한국은 핵능력의 안전, 안보,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핵에너지, 미사일 기술, 그리고 국방 시스템의 발전은 한국이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죠. 정밀공학, 전자, 그리고 재료과학에 대한 한국의 전문 지식은 한국의 핵무기가 진보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재료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선두입니다. 핵능력을 이 생태계에 통합하면 이러한 분야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파급 효과는 에너지, 의학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면서 세계 기술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자국의 이익만을 원하는 여러분들께도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법으로 넘어가 보죠. 과연 여러분들은 국제법이 떡하니 존재함에도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유엔 헌장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는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무기 추구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입니다. 물론 한국은 스스로가 핵을 원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발의하려고 하는 정책에 따른 결과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한국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해야 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분명히 잠재적인 침략국을 억제하고 분쟁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세계와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의 존재는 외교적 해결책을 장려하고 긴장의 고조를 방지할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핵무장은 또한 지역 안정화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이 분명한데요. 이것은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죠. 핵 확산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임있는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한국이 핵 안전 및 비확산 기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준수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국이 지역 내 안정화 세력으로 성장하여 세계 평화에 일조하리라는 것은 이들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전략적 도전,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한 압도적인 필요성에 직면한 한국의 핵무장 추구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초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보장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명령과 일치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세계 안보에 기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회복력, 혁신, 그리고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의 역사는 핵무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미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역시나 미국 국방부 소속의 전문가라서 그런지 그의 주장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분명 프랑스나 전 세계 국가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 같았죠. 그러나 중국인 교수는 여전히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봐요. 핵이 누구 집 개이름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주장은 그저 추측성일 뿐이고 핵무기를 가지게 된 한국이 어떤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껏 한국과 같은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담컨대 한국은 반드시 사고를 치고 말 겁니다. 하지만 미국인 전문가의 표정은 너무나도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건네기 시작했죠.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국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례가 없다니요. 1960년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핵 개발이 중동의 적대적인 이웃 국가들에 대한 억제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적 관용은 힘의 역학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분명 이스라엘처럼 효과적으로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적극성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어떤 단일 세력도 이 지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추는 평화 유지와 일방적인 공격 행위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세계에 추가적인 안정과 평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강한 한국은 중국의 야망에 대응하고 그 지역에서 민주적인 가치와 국제 규범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동맹국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매우 설득력 있고 정당합니다. 이스라엘의 핵 개발에 대한 관용과 같은 역사적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의 핵 야망을 지지하는 것이 지역 및 세계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기대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핵무장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의 핵능력 개발권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지역과 세계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닌 그런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를 구원할 존재거든요. 미국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에 그동안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방관만 하던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론자였던 저 또한 한국은 정말로 세계의 기적과도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끈질기더군요. 이번엔 다른 중국인 전문가가 윽박을 지르며 회의를 어수선하게 했거든요. 헛소리하지 마. 우리가 한국이 핵을 개발할 때까지 순순히 기다려줄 것 같아? 한국의 후진적인 기술력으로는 핵기술 개발에 몇 년 이상이 걸릴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미국이 혼란해지는 틈을 노려 북한에 한국을 침략하라는 지령을 보낼 거야. 즉, 한국이 핵무장을 승인받는 건 그들이 멸망할 신호탄과 다름없는 거라고. 중국인의 황당하고도 무례한 주장에 저희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회의에서 저렇게 감정적이고 수준 낮은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중국의 수준에 대해서도 몹시 큰 실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핵 전문가인 제가 나섰습니다. 글쎄요, 분명 핵무기의 개발은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며 종종 많은 국가들이 달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중국과 같은 기술력이 낮은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만약 한국이 핵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승인이 주어진다면 한국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 업적을 달성할 수 있고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약간의 시간조차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한국은 여러 개의 가동 원자로를 갖춘 잘 정립된 원자력 프로그램과 원자력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다른 연구기관들은 원자력 물리학과 공학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무기급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하여 핵연료 순환의 다양한 측면을 숙달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한국은 중국과 시작 전부터가 다른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은 인적 자원으로 매우 유명한 국가죠. 한국은 원자력 기술 및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 기술자가 상당히 많은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력을 자랑합니다. 이 인재풀은 개발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죠. 물론 한국의 선진 방위산업은 이미 현무 계열을 포함한 정교한 미사일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 이런 기존 플랫폼의 핵탄두를 통합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 및 유럽 국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큰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전례가 없는 속도였고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견고한 제조 인프라는 핵무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도록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생산 및 조립을 보장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점들만 봐도 한국의 핵무장이 두려운 북한과 중국이 음침하게 한국 침략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핵 개발을 모두 완료해서 여러 대의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고수해왔지만 핵 기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 지식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많은 기초 작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지역 안보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비상 계획과 예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은 필요하다면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에서 핵무기 개발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능력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기술력을 강조합니다. 분명 중국 측에서도 핵기술자를 데려오긴 했지만 이들의 핵에 대한 지식과 능력은 매우 조악한지 전문가라는 명함이 무색하게도 제 주장에 입도 뻥끗 못한 채 그저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출신의 사회 전문가가 나서서 예상치도 못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은 이러한 공학적인 계산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핵을 개발하여 중국과 북한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핵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해본 적이 있고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거든요. 저는 한국이 한 달 안에 핵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쪽에 베팅하겠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항상 극복해왔거든요. 일단 한국의 위기시 보이는 효율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국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위기를 관리한 입증된 전력을 가지고 있죠. 경제 침체,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에 대처하든 한국은 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문화는 한국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핵무기 개발로 향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동안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가난한 와중에도 국가를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실시하며 힘을 모았고 한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세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한국인들의 끈끈한 협동을 통해 한국은 금융개혁을 시행하고 IMF 구제 금융을 확보했으며 경제 안정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자원을 동원하고 복잡한 해결책을 시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한국만이 해낼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은 이들의 고대 시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고구려 시절의 광개토 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고구려는 빠르게 요새를 건설함으로써 여러 번의 침략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영토를 방어했거든요. 이 요새들은 그 당시의 선진적인 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빠르게 지어졌고 고구려가 침략자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국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고구려의 능력을 보면 한국인들만의 위기 대응 능력은 유서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무리 북한이나 중국이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결국 한국인들은 국민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핵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사회통합과 집단적인 노력이라는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위협받는 시기에 한국의 사회구조는 강한 국가 정체성과 통합성을 보여주거든요. 이러한 집단 정신은 핵 개발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과 헌신을 보장하죠. 중국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병들게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다른 국가들은 심각한 개인주의에 빠져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한국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국가적 연대와 집단적 노력이 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광범위한 검사, 접촉자 추적 및 검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조정된 대응은 한국이 낮은 감염률을 유지하고 국가적 위협에 직면하여 단결할 수 있는 한국인들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극복의 역사는 역시나 조선시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지배계층과 왕은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렸지만 한국의 백성들은 단합과 신속한 동원을 실시했고 민병대 결성과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공조 노력을 통해 끝까지 일본과 싸웠거든요. 결국 이러한 국가 존망의 위기의 상황에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개발하고 일본 함대를 물리치기 위해 혁신적인 해군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국민적 연대와 회복력에 뿌리 깊은 전통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은 아무리 혼란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늘 그랬듯이 공동체 정신을 통해 힘을 합칠 것이고 결국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극복해낼 것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의 가장 인상 깊은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종종 빨리빨리라고 불리는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의 문화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빠른 진전을 이끌어내거든요. 이 문화적 특성은 결정이 내려지면 실행이 빠르고 효율적임을 보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수십 년 안에 빈공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 급속한 산업화는 긴급함과 효율성의 국가적 기풍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의 5개년 계획은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과 결합되어 신속한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는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혁신하는 한국의 역량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착수했고, 그것은 4년 남짓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빠른 건설 일정과 우수성에 초점을 맞춘 빨리빨리 문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저 빠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인천국제공항은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와중에도 세심한 계획, 혁신적인 기법 및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포함되어 어떤 어려운 프로젝트라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의 신속한 적응과 이행이라는 문화적 특성은 핵 개발에 바로 적용될 수 있어 결정이 내려지면 빠른 진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핵 개발은 그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닌 매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보장할 테죠. 이 외에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은 한국의 신속한 핵 개발을 위한 심리적 전략적 명령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위협의 시급성과 실존적 특성은 한국인들의 신속한 조치에 대한 준비와 의지를 강화시킬 테죠. 수십 년간 북한에 갖은 도발과 위협에 시달려온 한국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따른 한국의 의무적인 군복무 또한 인구의 상당 부분이 훈련을 받고 신속한 동원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보장할 테죠. 이러한 준비는 핵 개발 프로그램의 신속한 실행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한 달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효율성, 사회통합, 혁신문화, 전략적 준비성이라는 독특한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라는 국가적 위기감과 함께 한국이 신속한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됩니다. 한국의 역사적 교훈은 한국에 비할 데 없는 집단적 노력, 혁신 정신을 보여주며 이를 활용하여 빠른 핵 개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의 신속한 핵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능력의 전략적 함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향한 여정은 국가 안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참신하고 심오한 방법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는 그저 넋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보이는 것 이상의 강력함이 내재되어 있는 저력이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듣고도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역사에 깊은 영감을 받았는지 회의실 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중국인들은 분하다는 표정으로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설 뿐이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세계적인 뜻을 확인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이 나라가 늘 그랬듯이 저력 있는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